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금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국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에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기상청은 강하고 많은 비, 이른바 극한호우가 주말 내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보도에 김창규 기자입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퍼부은 비로 흙탕물이 된 강물이 도로를 덮칠 듯 넘실거립니다. 도로 위로 물이 넘쳐 통행이 멈췄습니다. 광주광역시에는 어제 하루에만 4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일 강수량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양입니다. 제가 광주천 옆에 살고 있어가지고 퇴근하는 길에 집에 오는데도 강물이 계속 넘칠까봐 너무 무섭더라고요. 차 침수될까봐 주차장 계속 내려가서 확인하고 밤새 잠을 못 이뤘어요. 충남 서산에는 지난 사흘 동안 500mm 넘는 비가 내리는 등 광주와 전남, 충남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광주 북구 신안교 인근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실종돼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로 328곳과 건물 203채 등 전국적으로 시설 796곳이 피해를 봤습니다. 이재민도 속출했습니다. 오전 9시 기준 5,661명이 대피했고 이 가운데 3,500여 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극한호우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전남과 경남에 많게는 300mm 이상, 충청에 200mm 이상, 경기 남부와 제주에 15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산사태와 제방 붕괴, 침수 등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계속되는 폭우로 전국적인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호우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고와 피해 예방을 위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충분한 자원을 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민방위 복장을 한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호우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관계부처는 물론 인명사고가 발생한 오산시와 서산시를 비롯한 지방정부를 회의에 소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대응을 잘 하지 못해 발생한 인명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난은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철저히 대비하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에서 보면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대응을 잘 못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보여지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지방정부는 비상근무체계를 철저하게 유지하고 전 부처와 기관들은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가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 예방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을 충분히 배치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국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사고 우려 지역을 재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할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호우 피해 사고가 관리 미흡으로 인한 인재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최근 경제 동향을 발표한 정부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하방 압력이 여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소비 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인 지표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경제 동향 그린북 7월호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소비와 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로 하방 압력이 여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최근 소비 심리 개선 등 긍정적인 지표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경기 하방 압력 증가에서 증가를 뺀 이후 이번에는 긍정적 신호로 낙관적인 진단을 담았습니다.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나 소비 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주요 지표에서는 5월 산업활동 동향 결과 전월 대비 광공업과 서비스 생산, 설비 투자가 감소했습니다. 6월 수출은 반도체 수출 개선과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선수유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4.3% 증가했습니다. 일평균 수출액은 28억 5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8%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소비자 심리지수도 전월보다 6.9포인트 올라 108.7을 기록했습니다. 6월 방한 중국인 관광객 역시 1년 전보다 28.8% 증가했고 카드 국내 승인액은 4.5% 늘었습니다. 반면 지난달 백화점과 할인점 카드 승인액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1%, 1.6%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31조 8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 집행해 내수 활성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21일부터 지급 예정인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소비, 지역경제 등 내수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정부는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 등 통상 리스크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오늘의 주요 정책 소식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전국 곳곳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4명이 숨지고 5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호우 피해와 종합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프랑스 특사단이 파리를 방문했습니다. 특사단은 프랑스 대통령실과 의회, 재계 인사들을 만나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대외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기재부가 7월 경제 동향 그린북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대해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하지만 소비 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연 공장 폐수의 국내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강화도, 반강하구 등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방사성 물질과 중금속 오염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오는 22일부터 단말기 유통법이 폐지됩니다. 앞으로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지고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도 사라집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안내 문자를 사칭한 스미싱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정부나 카드사 등이 보낸 문자에는 URL 주소가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